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증권과 금융의 어떤 기초 체력을 배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시간에 거쳐서 우리가 강의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시간은 우리 경기 변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경기라고 하는 것이 국민 경제 활동의 총체적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 경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뭐 경기가 좋다, 어떤 사람은 경기가 안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체감 경기 수준은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사람마다 좀 다른 이 경기 수준을 조금 더 객관화시켜서 전체 대한민국 경기가 또는 경제 활동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유가증권, 즉 주식이나 채권에 올바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일단 오늘 봐야 될 경기 변동에 대한 내용은요. 일단 첫 번째 파트로 경기 변동의 개념과 측정, 어떻게 측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 경기 변동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경기 변동이 일어나고 안정화 정책이 있는데 여기가 좀 딱딱하지요. 그래서 여러 경제학자들의 의견 같은 것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측면만 살펴보면 되는 그런 파트가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경제 환경과 주가는 특히 우리가 이제 유가증권 중에 주식에 투자할 때 경제 환경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환경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바로 경기 변동의 개념과 그 측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기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경기하면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게 재밌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경기하면 이 경자가 말이죠. 이게 아래쪽에 이제 서울경자예요, 이게. 서울경자인데 위에 있는 게 뭐냐면 날일자거든요. 날일이 해일이죠. 해. 태양. 하늘에 있는 태양이에요. 태양이 이렇게 떠가지고 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요. 많이 운집하고 있는 공간을 우리가 경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흔히들 경자를 하면 서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이제 애초에 경이라는 글자는 원래 사람이 많은 시가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시가지에 해가 떴으니까 사람의 활동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서로 부딪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많이 대화하고 상호작용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수준을 우리는 경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해가 떨어지고 날이 춥고 뭐 이렇게 음산하고 그렇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활동 수준이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활동 수준을 측정해서 우리가 경기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경기라는 거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요. 개괄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요. 모든 경제 현상을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항상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 현상을 수요와 공급이라는 단순한 원인으로 환원시켜서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의 상호작용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역시 경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경기를 얘기할 때는 뭐 사과 하나의 수요, 배 하나의 수요 또는 뭐 옷 하나의 공급 이런 식으로 개별 재화의 수요와 공급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나 한 사회 전체의 사고자 하는 의사인 총수요와 한 나라나 한 사회, 한 어떤 공동체의 전체의 팔고자 하고 팔 수 있는 능력인 공급 능력을 한꺼번에 봅니다. 이것을 우리는 총수요, 총공급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총수요는 뭐고 총공급은 뭡니까? 이거 몰라도 돼요. 어쨌든 한 지역 단위 또는 한 국가 단위 안에서의 총수요와 총공급 요걸 가지고 전체 국가나 아니면 지역 또는 사회 단위의 경기를 설명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총수요가 이렇게 있고 총공급이 이렇게 있다 라고 했을 때 총수요는 사실은 aggregate demand 이렇게 얘기하고 총공급은 aggregate supply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외우는 거 아닙니다. 항상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수업은 외우는 수업이 아닙니다. 이 수업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건 수요가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가 좋다, 뭐 장사도 잘 되고 공장도 잘 돌아간다. 이 얘기는 자, 공급되는 물량보다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욕망이 커서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물건이 족족 잘 팔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더 많은 상태가
그러면 이게 이제 경기가 좋은 상태죠.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늘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투자를 이렇게 늘리게 될 거고, 투자를 늘리게 되면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많이 어떻게 돼? 대출을 받고 돈을 많이 조달을 해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리고 고용도 늘어나게 되겠죠. 고용이 늘어나면 소득도 늘어나게 되겠죠. 소득도 늘어나면 소비가 또 늘어나겠죠. 소비가 늘어나면서 궁극적으로 물가가 오르게 되는 인플레이션이 동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극단적으로 경기가 너무 뜨거워져서 과열 상태가 돼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적당하게 순기능이 작동한다면 그렇게 과열,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면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경기가 계속 성장하고 경제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 상태만 계속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경제라고 하는 거는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은.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쯤 되면 더 이상 경기가 좋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이렇게 좋은 시절이 계속될 수는 없어. 이렇게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딱 닫습니다. 지갑을 딱 닫고 이제부터 아껴야 돼. 앞으로 이렇게 좋은 시절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경제는 심리에 반응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이제 거꾸로 수요보단 어느 순간 공급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만들기가 무섭게 팔렸던 물건들이 갑자기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재고가 쌓여서 창고에 재고가 슬슬 쌓이고 이 창고도 모자라서 생산하는 생산 라인 옆에 완성품 박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기업가 입장에서는,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를 늘려요, 줄여요? 투자를 어떻게 늘립니까? 그죠? 투자를 오히려 줄이게 되죠. 생산하던 생산 라인 뭐 3개가 돌아갔는데 한 라인 죽여버리죠. 직원들 야근 특근 없애버리죠.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팔리니까 물건이. 그리고 뭐 이렇게 빈둥빈둥 노는 직원들이 있다 그러면 그 꼴 보기 싫어할 거 아니에요? 봉급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 잘라버리죠. 이렇게 되면 돈도 안 갖다 쓰니까 금리가 떨어질 거고 고용이 아니라 해고가 늘어날 거고 소득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실업이 늘고 그러면서 소비도 위축되고 그러면 물가가 떨어지면서 자산 가치가 급락하는 상태가 될 수 있죠. 이게 극단적으로 되면 패닉 그리고 대공황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자체가 얼어붙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불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황과 이런 상태에서 호황과 이 상태의 불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호황은 좋은 거고 불황은 나쁜 거니까 불황 무조건 없애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경제라는 건 이렇게 극단적이지만 않으면 호불황이 교차하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황됐다가 부밍, 불황됐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문제는 경제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호황 불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경우에 너무 지나치게 과열되면 경제 성장 적정 성장 이상으로 과열되면 여기서 경제에 부담이 가고요. 너무 지나치게 불황으로 빠지면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경제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상태가 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거죠. 정부는 이 극단적인 경기 과열이나 아니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경기 안정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기 안정화 정책으로 정부가 들어가는데 과열이 되면 이걸 진정시켜야 되고요. 너무 침체가 됐으면 이걸 어떻게 돼? 부양해야 되죠. 그래서 경기를 진정시킨다, 경기를 부양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전체 큰 틀을 이해하고 나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 또는 세계 경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세계 경제나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이런 호황 상황일까요? 아니면 불황 상황일까요? 뭐 호황이다 불황이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딱 양단으로 딱 양분해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디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가깝겠죠. 불황에. 그죠? 불황에 가깝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쓰고 돈을 풀고 양적 완화를 하고 금리를 떨어뜨리고 하는 거죠. 불황 상태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불황 상태가 되면 공급 과잉이 되니까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조정을 하는데요. 생산 조정을 할 때 두 가지를 합니다. 생산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구조도 조정하죠. 그러니까 구조 조정, 리스트럭처링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구조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구조 조정이 결국 뭐냐면 인력 감축도 포함하는 거예요. 다운사이징이라고 해서 인력 감축도 포함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결국 실업이 늘게 되고 실업은 결국 사람들의 소득이 없어진다는 걸 의미하니까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더욱더 불황이 심화되는 거죠. 이때 정부는 필사적으로 해고를 줄이고 그리고 고용하는 사람들한테 그 기업주에게 어드밴티지를 주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주고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그래서 소비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의 흐름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기는 우리가 경기의 부침, 경기가 좋고 안 좋고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게 극단적인 상황이 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부가 해야 되는 경기 안정화 정책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기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하는 것의 이유를 설명한 사람들이 여러 경제학자들이 있잖아요. 케이즈도 있고 프리드만도 있고 루카스도 있고 슌페터도 있고 기타 되게 많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과연 뭘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전체 경기에 대해서 전체 감각적인 측면에서 우리 직관적인 측면에서 이 경기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라는 게 뭐예요? 한 경제의 총체적 활동 수준이다. 그리고 경기 변동은 거시경제 지표들의 종합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경기 변동이라고 한다. 여기서 거시경제 지표가 뭘까요? 대표적인 게 물가, 실업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걸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좀 어렵게 얘기합니다. 이때 지표라고 하는 게 뭐냐? 지표라는 것은 온도계입니다. 온도계, 인디케이터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거나 나쁘면 이것을 마치 온도계처럼 온도가 내려가고 올라감에 따라 온도계, 수온지가 오르고 내리는 것처럼 경기의 상태를 보여주는 온도계 또는 기압계, 풍속계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것을 지표라고 한다는 거죠. 사실 경제의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아주 유명한 지표,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지표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경기 종합지수라고 하는 컴포짓 인덱스, CI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경기 확산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경기 확산지수 DI는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안 해요.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념만 알아놓으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발표하는 건 경기 종합지수입니다. 근데 지수, 이 인디케이터, 즉 이 인덱스가 앞에 뭐라고 붙어 있죠? 종합지수라고 붙어 있잖아요. 종합. 그럼 이건 뭐냐면 개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개별 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경기 종합지수라고 하는 거는요. 개별적인 지표, 이 자체가 개별적인 하나의 지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끌어모아서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여러 개의 지표를 묶어가지고 평균을 낸 개념이 바로 종합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지수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단일한 하나의 지표가 아니라고요. 여러 개의 지표를 묶어서 전체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여러 개의 지표가 성격이 있더라. 이거 성격이 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게 있고 경기가 좋을 때 같이 움직이는 게 있고 경기가 좋은 다음에 한참 경기가 좋아지고 꺾인 다음에 나중에 좋아지는 거 이런 것들이 있더라. 즉 시간의 차이가 있더라 이거예요. 경기 종합지수도 시간 차이가 있는 지표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지표들을 시간 차이에 따라서 경기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미래를 보여주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먼저 움직이는 지표들을 선행지수라고 하고 경기와 함께 움직이면 동행지수라고 하고 경기 움직인 다음에 나중에 움직이면 후행지수라고 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경기 선행지표, 경기 동행지표, 경기 후행지표 이런 표현을 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지표들이 존재하더라 하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죠.